2016 대수능 해설 강의 2부를 맡은 저는 윤현주입니다. 저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시험 전날 저희 반 아이들에게 수험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뜨겁게 포옹도 해주고 토닥토닥 또 어깨도 두들겨줬는데 몇몇 친구들이 뭉클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 많은 시간과 그리고 땀 흘린 노력들 그리고 살짝은 남아있는 두려움. 자, 여러분들의 수능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그것을 완주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당연히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생각 변함이 없고요. 대신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으니까 과연 2016 대수능의 실제는 어땠는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1, 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 큰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2부 강의에 있어서는 자 18번부터 25번까지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은요. 목적을 파악하십시오 라고 해서 자, 대표적으로 실용문을 가지고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독해 문제였는데 요거는 우리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도 실용문으로 등장했었던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존슨 코치님이라고 해서 저는 크리스티나이고 브래들리의 엄마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브래들리하고 저는요. thrilled라고 하니까 뭐 아주 신난 이유가 뭐냐? that year를 알게 돼서 너무 신났다라고 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You're holding your gymnastic summer camp again this year. 이번에도 짐나스틱 서머 캠프를 다시 개최한다는 거 그걸 알고서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hesitate to라고 하면 뭐뭐 하는 걸 주저하는 건데 주저하지 않았다잖아요. sign up. 네, 등록하는 거. 등록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돈을 지불하는 건데 여러분 refundable이라고 하면 뭘까요? 예, 요것은 우리가 환불할 수 있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인데 앞에 보니까 none이 들어가 있어서 환불받을 수 없는 deposit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치금 넣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환불 못 받는 예치금도 지불하는 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뭐에 있어서? 2주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래서 2주 프로그램, 두 번째 주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아유, 또 멋진 프로그램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꺼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기분 좋게 참여한다는 걸 알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글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근데 오늘 내가 딱 떠오른 게 뭐냐? 우리 가족이 is going to get back. 돌아옵니다. 여행에서 어디요? 7월 13일에. 아까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캠프 기간이 7월 13일에서 17일인데 13일에 여행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브래들리는요. won't be able to make it. on the very first day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바로 그 첫날에는요. make it이라고 하면 시간에 맞추다, 여기서는 참석하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날 참석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 첫날 참석을 못 한다라는 양해를 구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요. 바로 이 부분이 목적을 담고 있는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날 건너뛰게 하는 것보다는 즉 브래들리가 참석 못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 I would like to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그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인데요. 자, 뭘? switch to라고 하니까 아까 두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했었잖아요. 아예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요게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은요. 가능하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끝인사하고 있으니까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2번. 캠프 참가 시기 변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특히 글의 목적을 나타낸다. 후반부에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게 되니까 자, 가볍게 워밍업 여러분 풀 수 있었겠죠? 그러면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요것도요, 연계되어 있는. 근데 좀 특이한 게 수능 특강에서 이거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한 지문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얼핏 그런 지문이 있었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글에서는 심경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eaving early tomorrow morning 이라고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떠난다. Finally, 드디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떠납니다. I've always wanted
늘 원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뭘요? 탐험하는 거. 아마존을 탐험하는 거 원했거든요. 아, 아마존 탐험을 가나 봐요. 뭐냐? The unknown이라고 하니까 알려지지 않은 mysterious, 불가사의한 세계. 그게 뭔데요? 아마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 거기 탐험하는 거 늘 원해왔는데 드디어 떠납니다. At this hour. 이 시간에 The Great Emerald Amazon Explorer. 수능 특강에서는요. 요거에 대해서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에메랄드 아마존 익스플로러 호. 일종의 유람선이었는데 그거였어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서 이 유람선을 탈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자, 이 에메랄드 아마존 익스플로러 호는 should be at the port라고 하니까 자, 어디? 항구에 있을 거예요. Waiting for me to get on board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탁 승선하는 걸 기다리면서 항구에 탁 그때쯤에는 이때쯤에 있을 거다. 그러면서 민물 여기선 dolphins라고 하니까 돌고래가 escort me. 나를 이제 안내할 겁니다. 아주 재밌는 즐거운 강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물 돌핀이 나를 안내할 거고 그 다음에 500종 정도 500종의 어떤 새 그리고 half a dozen이라고 하니까 dozen이 12개니까 12개의 반이니까 한 6종류 정도의 어떤 원숭이 그리고 아주 많은 컬러풀한 나비들 얘네들이 welcome me, 나를 환영할 겁니다. 어디? 그들의 왕국에 가는 거. 즉, 내가 아마존 가면 이런 거 내가 만나게 될 거다.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어서 기분 좋아하는. 그쵸? 이쯤에서도 심경은 어느 정도, 만약 심경의 변화, 그럼 뭔가 전환점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신났잖아요. 들떠 있잖아요. 아마존을 간다는데. 그러면서 또 원하는 게 뭐냐? I wish I could camp in the wild. 어디? 야생에. 그 환경에서 내가 어디? 뭐를? 캠프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enjoy, 즐기고도 싶습니다. 라고 해서 모기, 뱀, 거미 요거의 컴퍼니, 회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 이런 것도 즐기고 싶다. 저는 아마존은 가고 싶지만 이런 건 좀 싫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또 그런 의욕적인 그런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I'd love to 하고 싶습니다. 만들다 뭐를?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림을 뭘로? 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집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집이 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친근하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어쨌든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As much as 뭐만큼이나 많이 chubby라고 하면요. 뭐 통통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방을 넣으면 이제 여행 가고 탐험 가고 그러니까 뭔가 안에 가득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빵해진 가방만큼이나 이제 가슴도 막 들떠서 부푸는 하지만 I'd better, had better 뭐만 하는 게 더 낫겠다. 좀 잠을 좀 자두는 게 좋겠다. 왜 그럴까요? 길고 거친 여행이 내 앞에 있으니까. 딱 보면 뭐예요? 돼요? 거꾸로부터 가볼게요. 안심하는 무관심한. 실망 좌절한. 여기서 exhausted. 아니 가기도 전에 여기서 지친 여기에서는 막 굉장히 이렇게 기력이 쇠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excited라고 하면 아주 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존 탐험을 앞두고 들뜬 아이, 주인공 아이의 심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exhausted 뭐라고요? 기진맥진한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 하나의 수능은 건넜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어휘들 여러분 영어는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영어에 대한 열정과 사랑 수능에 대한 영어 기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듭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19번 기분 좋게 출발했죠? 이번에는 주장하는 바 적절한 것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요. 인터넷 수능 2에 등장했었던 지문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빈칸 추론인데 자,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면 20번부터 23번까지는요. 맞아요. 그래 대의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도 특히 최근 물론 뭐 목적도 대입하게 들어가지만 간접 연계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문을 그대로 가까우는 것보다는 비슷한 주제, 맥락의 지문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실력 점검을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 아마 인수2의 지문을 보더라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계교재 지문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룬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도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 가보도록 할게요.
assertiveness. 부담스러우신가요? 연계교재에서는요, assertive라는 형용사가 나와서 주장이 뭐 강한, 그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장을 분명히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쓰였는데, 만약에 그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문장 속에도 유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assertiveness라는 것은 may seem to some people, 그러니까 살짝 묶어볼까요?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seem to, 뭐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예요. characteristic이 아니라 on이 들어가니까 뭐뭐답지 않은. 그래서 uncharacteristic of라고 하면요, of 이야 답지 않은, 뭐뭐일 것 같지 않은. 그래서 assertiveness라고 하면 상담가답지 않은 것으로 몇몇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상담가다라면 기본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your picture,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상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 it's someone who, 이러이러한 사람일 경우라면. 그래서 만약에 상담가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 이미지가 이런 사람인 경우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disagree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건데 부정이잖아요. 부정이니까 이거는 긍정으로 가서 동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항상 go along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 같은 걸 계속 진행하는, 즉 뭐 상담을 한다면 상담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wants,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항상 잘 되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배운 병렬 구조. 자, 상담가다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사람 후 다음에 이거예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닌, 즉 동의하는. 그 다음에 계속 늘 진행하는. 그리고 wants, 모두가 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병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nly does. 이렇게 돼서 아직도 이 관계절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오직 뭐만 하느냐? 자, what이야. 다른 사람이 원해요. 그나 혹은 그 여자, 즉 상담가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담사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만 상담가겠거니라고 떠올리신다면 이것은 이미지, 그림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assertive 나오잖아요. assertive한 카운슬러의 그림은 아닙니다. assertive가 뭐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혹은 좀 더 나아간다면 뭐 단정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담가, 굉장히 친절하고 착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그렇다면 assertive counselor의 그림, 이거하고는 맞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being assertive다 라고 하는 거, assertive 하다라는 것은 does not have to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할 필요 없습니다. 즉 disagreeable 이라고 하면 뭐 불쾌한, 아니면 뭐 무례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assertive 하다라는 것은 무례한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건 아니고요. being counselor이라고 하니까 being a counselor, 상담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가다라고 하면 should simply, 어떻게? 그냥 단순히 be silent, 조용히 해야 된다. 언제? 누군가가 racist joke라고 하면 이건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농담, 이런 거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상담가 그러면 늘 긍정적이고 뭐 잘해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assertive counselor는 그런 거 아니고, 좀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농담한다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거 아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쵸? 뭔가 자기 의견, 자기 좀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의미,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assertive counselor는 아직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상담가는 would find a way, 방법을 찾아낼 거다. 어떤 방법? call, 불러내는 거잖아요. 누구? 그 사람의 관심을 to the fact, 이 사실로 불러내는 거예요. 무슨 사실이냐라고 하면 그 농담은 인종주의적이네요 라는 사실, 인종주의적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람 관심으로 불러오더라 라고 해서, 자, 누군가가 인종차별주의적인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assertive
assertive counselor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농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거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농담이거든요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explaining, 설명하면서, 그리고 suggesting 이라고 하니까 제안하면서. 그럼 뭘 설명하느냐? how, 어떻게 그것이 offend 하면 기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농담, 이게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방식도 제안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농담 이런 거는 피해져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방식, 뭐 그런 것도 좀 제안을 하면서.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assertive counselor는 그냥 침묵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부당한 농담이나 이런 걸 듣게 되면 그건 잘못됐어요 라는 것을 그 사람 관심에다 불러 넣어준다. 즉 잘못됐다라는 걸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assertive counselor는 뭐예요? 필요한 이야기는 딱딱딱 하는 게 바로 assertive counselor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being assertive, 자기 이야기, 생각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은 매우 발달된 기술이고, 그리고 그것은 should fit in 이라고 하면 딱 들어맞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맞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카운슬러의 레퍼토어이라고 하면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카운슬러한테 필요한 어떤 기술의 목록 있잖아요. 거기에도 아주 잘 적합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 요것도 훌륭한 카운슬러의 한 가지 기술 중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에 있어서는 상담가가 가져야 하는 어떤 자질 중에 한 가지이면서 어떤 거요? 뭔가 아닌 농담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주장하는 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하지 마라. 아니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말 선택지는 바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그럼 assertiveness가 뭘까요? 자기 주장, 단호하게 말하는 것,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assertive라고 하면 그것도 뭘까요? 그쵸. 뭐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 주장을 하는, 아니면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지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계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터넷 수능 독해 연습 1에 있어서 어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EBS 강의에서도 그렇고 어휘 문제를 어째 어휘만 공부하고 넘어갔나요? 필수적으로 주제가 뭘까? 중심 생각이 뭘까? 그거 훈련하고 연습한 친구들 아마 조금 도움을 얻었었던 그런 지문이 아니었을까. 자, 요지 일단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라고 봤더니 첫 번째 문장이 조금 해석할 수 힘들까요? 천천히 가볼게요. negative effect다 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효과, 결과 뭐에 있어서 extrinsic motivators 라고 나오잖아요. motivators라고 하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인데 extrinsic이라고 하면 x니까 바깥의 외부 이런 의미요. 그래서 외적인 동기부여 요소, 동기를 주는 어떤 외적인 것, such as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grades, 성적 같은 거. 저는 such as가 있어서 여러 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으면 싶었는데 바로 뒤에 동사부가 서술부가 붙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하나네요. 성적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 요소의 부정적인 효과, 이것은 have been documented라고 하니까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with 뭐와 더불어서 다른 문화로부터 온, 즉 문화적 배경의 다양한 학생들과 더불어서 쭉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성적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 요소 실제로 기록된 것처럼 부정적인 거구나. 그쵸? 동기부여 요소가 동기를 주는 게 오로지 성적, 어떤 외적인 거. 이거는 학습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다. 그것까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를 나타내서 쭉 가니까 컴마 끝나면서 주어 동사 나오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요.
근데 이 문제,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 more complex, than 이하보다 더 복잡하지만. 그럼 뭐보다 복잡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 크게 뜨세요. 자, 단순히 regard라고 하면 여기는 거잖아요. regard. 얘는 누구랑 세트로 잘 쓰이냐면 regard A as B예요. A를 B로 여기는 것보다 좀 복잡하지만. 그럼 뭘 여기느냐? A, 뭘까요? 모든 외적인 보상, 이것은 뭐다? 통제하거나 혹은 diminish 하면 감소시키는, 줄이는 거잖아요. 뭐로? 학습. 아, 외적인 보상, 이거는 학습을 통제하고 학습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학습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그렇죠? 감소시키려고 여기는 거.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주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리처드 라이언과 그의 동료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에 동의하느냐? that 이하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플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건 뭐냐? 보세요.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라고 하니까 아까 여기도 different cultures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배경,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는 그런 사람들은 be likely to 뭐뭐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express, 표현하던데 더 많은 뭐를? 만족감을 표현하더라. 삶에 있어서. when? 언제요? 주된 목표가 intrinsic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까 in이잖아요. 이건 뭘까요? 내적인, 본질적인 이런 거예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렇죠. 주된 목표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일 때, 그럴 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만족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더라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의하는 게 뭐냐?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이 충족이 될 때 사람들은 더 만족감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학습의 동기부여 효과, 이거는 내적인 요인, 이게 참 더 중요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다른 consistent,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 연구 발견은 대디하더라. 그럼 뭘까요? 또 다른 일관성 있는 결과니까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내적인 동기부여 요소, 이게 더 중요하더라. 그게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보세요. 자, 배우는 학습 활동이 undertaken, 이제 착수가 되어진 거예요. 명백하게 뭘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attain이니까 습득하는 것. 외적인 보상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즉 학습의 목표가 외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럼 여러분 뒤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그쵸? 여기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했으니까 외적인 건 좀 별로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보세요. 사람들은 반응하더라. 어떻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추구함으로써 뭐를? 가장 least demanding way다라고 해서 여러분 demanding이라고 하면 힘든, 고생스러운, 어려운 이건데요. 최상급이 들어가서 가장 적은 그런 힘이 드는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그러면서 방법이 뭔데? 어떤 방법인데? 보상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가장 고생을 덜 하는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이 반응하더라. 이게 뭘까요? 외적인 보상을 다 얻기 위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 그래 좀 덜 힘든 식으로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더라고. 그냥 그래 내가 상만 딱 확실히 타면 되니까 뭐 이렇게 막 탐구하고 본질적 그거 말고 그냥 좀 고생이 좀 덜하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또 교육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장이 길어요. 거의 이거 한 문장 아닌가요? 잘 보셔야 돼요.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혹은 뭐뭐 이래로인데 문맥에 따라서 since 다음에 there are 3 decades of evidence까지 끊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뭐뭐 이래로라기보다는 30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대디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나타내는 증거냐라고 했더니 dominating instruction이라고 하니까 이건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을 지배하는 건데 with a system 어떤 체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지배하는 거냐라고 했다. 어떤 체제? 자, 통제하는 거예요. 외적인 보상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대절에 있어서 주어부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조절함으로 인해서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contribute to라고 하면 어디에 기여하다든지 뭐뭐를 일으키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뭘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쵸. 열악한 학습을 일으킬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해서 센스절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다시 30년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외적인 보상을 가지고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학습이 좀 안 좋아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주절이 나오는 거예요. using,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다고지는 여기 있잖아요.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 based on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어디에 근거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론인데요. 그쵸. 내적인 동기 이론에 근거해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즉 외적인 거 말고 내적 동기에 초점을 둬서 가르치는 것은 appears, 뭐뭐처럼 보이더라.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처럼 보이더라.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을 강화하는 거. 특히 누구요? diverse students. 아까 처음에도 보세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 강화에 있어서는 더 좋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는 게 뭡니까? 교수법은 교수법인데 이거죠. 내적인 동기 이론. 이거에 근거한 학습 방법. 이게 훨씬 더 좋더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요. 자, 어떤 얘기 있었냐면 another. 요 앞에서도 외적인 거보다 내적인 거. 또 비슷하게 외적인 거보다 내적인 거. 그러면 요지 딱 들어가면 보이시죠? 쭉 가보겠습니다. 2번에 있어서는 균형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내적 동기부여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이 몇 가지 연구, 근거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글의 흐름에 논리구조를 파악한 친구들은 절반 정도쯤에서도 이게 핵심이고 밑에서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설명하고 있구나 보이셨을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 길고 복잡하지만 우리의 탄탄한 구문력으로 요 정도 요지까지는 여러분이 탄탄대로로 달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2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2016 수능에 있어서는요 이 사이렌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이렌이라고 뇌리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요거는요 인터넷 독해 연습 1의 빈칸 추론에서 나왔던 지문 간접 연계를 한 건데요. 사이렌이다, C다, 그 다음에 리프다. 뭔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명확해요. 자, 주제 가보겠습니다. Twin sirens hide in the sea of history까지 한번 봐보면 자 쌍둥이의 사이렌이 hide이라고 하면 숨어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사의 바다에 숨어 있습니다. ing니까 뭐뭐 하면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의 사이렌이 역사의 바다에 숨어 있다. 자, 이때 사이렌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게 맞아요. 어떤 경고음의 사이렌도 있지만 일단 후반부를 한번 봐보면 tempting이라고 하니까 부추기더라, 유혹하더라, those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seek to,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과거를인데 어떤 과거냐 봤더니 reef가요. 바로 암초를 나타냅니다. 어떤 암초?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암초 위에 암초에 있는 과거를 이해하고 또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그러니까 역사의 바다다, 어떤 암초다, 그리고 사이렌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이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이면서 여자 목소리를, 여자 모습을 하고 막 노래로 선원을 홀리고 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하는 경우 사전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본다면 쌍둥이 사이렌이 역사 바다에 숨어 있는, 그쵸?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걸 하려는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과거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암초에 있는 과거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역사의 바다다. 은유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데, 그쵸? 뭔가 투 사이렌스가 숨어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암초에 있는 과거 이해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혹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럼 일단 이 사이렌스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트윈, 게다가 쌍둥이인데. 근데 뒤에 한번 딱 봐보세요. 뭐라고? 이 두 개의 쌍둥이의 위험 요소는 위험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역사의 바다에 숨어 있다. 즉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이렌이라는 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는 누구냐면 드디어 템포로센트리즘, 그 다음에 에스노센트리즘. 우리 이거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설명이 나와요. 자, 템포로센트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이하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모든 가능한 시대 중에서 최고다라는 믿음. 즉 우리 시대가 최고야라는 믿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대는 다 열등하다라는 그런 믿음이고요. 그럼 에스노센트리즘은 뭐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문화가, 여러분의 문화가 모든 가능한 문화 중에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는 따라서 열등하다. 이거구나. 그러면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쌍둥이 사이렌. 근데 별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 시대가 최고야. 다른 시대는 별로. 또 하나는 우리 문화가 최고야. 다른 문화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요. 다음의 내용 뒷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로센트리즘. 자, 자기시대 중심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자민족 중심주의. 이것이 유나이트하면 결합하는 거예요. 왜 결합하느냐 봤더니 cause 나왔죠? 목적어 좀 길긴 하지만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즉 사람들하고 문화들이 투이하하도록 야기하고자 결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문화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by 뭐에 의해서? superior, 아주 우월한 기준. 그러니까 자기 현재 문화의 우월한 기준에 의해서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우리 시대 최고야.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니까 요거 두 가지가 합쳐지니. 다른 문화 사람들 판단하게 될 때 어때요? 지금 우리 문화가 최고인데 그 최고 문화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타 문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요, 뭔가 객관적으로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비교하거나 다른 문화 비교할 때 뭔가 좀 그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leads to 뭘 이끌어내느냐라고 했더니 전체적인 결여, lack 없는 거잖아요. 결핍이잖아요. 뭐 관점의 결여를 이끌어내게 되더라. when 뭐 할 때 과거와 외국 문화 아니면 과거 또는 외국 문화 이런 거를 다루게 될 때 관점의 결여 낳게 되더라. 그러니까 좀 뭔가 객관적이면서 보편타당한 이런 관점 잃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resultant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 오해하는 거, 그 다음에 잘못 인식하는 거. 이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 그러니 우리 역사하는 데 있어서 temporocentrism, ethnocentrism 이거는 twin dangers. 왜 그런지가 쭉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emporocentrism과 그 다음에 ethnocentrism은 tempt, 부축이더라. moderance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는 현대인들 정도 어디로 부축이 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unjustified criticisms라고 하니까 뭔가 정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비판 이런 쪽으로 끌어가게 되는 어디? The peoples of the past라고 하니까 과거의 민족, 과거의 사람 여기선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비판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어서 주제는 뭐가 될까요?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 좀 잘못된 거니까 그 잘못된 결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주의 집중해보자 이런 논지가 아닐까. 그러면 주제 영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역사 기록하는 방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문화에서 발견된 보편적인 특징이다. 다른 문화들에서 발견된 보편적인 특징? 이런 것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 연구가들의 노력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문화를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건 없었고요. 찬반 양론입니다. 두 개의 어떤 문화가 섞인 관점이다라고 해도 찬성 이론, 반대 이론. 이것도 딱히 찾기는 힘들었어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뭘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치우친 해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쵸? 과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인 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한쪽으로 쏠려서 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Too dangerous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 문화 자기 시대 중심주의 이런 거. 그거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어떤 편향된 이해를 해석을 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이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암초다 사이렌스가 힘들었지만 중후반부에 있어서는 쭉 달려갈 수 있는 쭉쭉쭉 내용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집중하고 또 이 해결의 노력의 끈을 놓지 않은 친구들은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3번 제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어떤 대입 파악에 있어서 제목에 대해서 항상 좀 걱정이 되는 많은 친구들이 내용은 잘 이해해 놓고 멋지게 타이틀 붙이는 데 있어서 조금 실수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엇에 관한 글인가 봤더니 when we remark, 말하다. 우리가 말할 때 with surprises that 이하를 놀라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요거는요 제가 살짝 빠뜨릴 뻔했는데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 맞아요.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문장 삽입이다 넣어놓고서 분명히 앞뒤 논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접 연계다 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놀랍게도 우리가 that 이하를 이야기할 때 놀라움을 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좀 젊어 보여 뭐에 비해서 chronological age다라고 했는데 나이잖아요. chronological age 우리말로 하면 생활 연령 정도. 생활 연령 그러면요. 자, 누가 나오느냐 보면 그쵸. 뒤에 보면 biological age가 또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니면 biologically age 이런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인 연령, 그 다음에 이건 생활 연령. 수능 완성, 그쵸. 거기에서 보면 이 개념 정리해놨었는데 그래서 좀 익숙한 개념으로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서 그냥 왜 케이크 위에 초 꽂는 그 초의 개수만큼의 나이.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좀 더 나이에 비해서 또 노안으로 보이고 그게 생물학적인 나이. 그거 생각나시죠? 거기에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야, 이 생활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막 놀라서 되게 젊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데디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드 age 노화하는구나.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 속도로 노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노화의 속도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과학자들은요. 아주 적합한 충분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인데요. 어떤 증거냐. 이 명백한 차이는 진짜더라. 진짜 사람마다
보는 나이하고 그치, 실제 연령하고 좀 다른 거. 진짜 리얼이더라 라고 해서 it is likely. 이거 잘 보세요. it is likely. 이것은 가능성이 있더라. 이게 뭔데요?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that이야. that 이하는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해서 age changes, 그러니까 연령의 변화. 이것은 시작하더라. 어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대에. 그리고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라고 하니까 해마다 어떤 변화의 속도, 이것은 varies, 다르더라. 어디에 있어서?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 as well as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해마다의 변화의 속도도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도 젊어 보이시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야, 노화의 속도가,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는 다르구나. 그쵸? 그러면서 맞아요. 또 이렇게 속도 같은 것도 또 신체적인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러면서 passage of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 정도. 근데 시간의 흐름과 달리 생물학적인 노화다라고 하는 것은 easy measurement, 쉽게 측정하는 거 거부한다. 즉 쉽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요. 그러면 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노화는 정말 속도가 다르구나. 저 신체 부위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그 생활 연령 말고 이 그 생물학적인 어떤 노화, 이거는 다르구나. 그러면 biological aging, 생물학적인 노화, 그건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 좀 알고 싶은데 요 녀석은 쉽게 측정한 걸 거부한다. 쉽게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what we would like to have,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노화는 쉽게 알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 혹은 몇 개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 개, 아니면 몇 개라도 좋으니까 생물학적인 변화, 그럼 어떤 변화냐 뒤에서 설명해 주기를 동사로 쓰여주고 있어요. mirror, 비추다, 반영하다. 뭐를? 모든 다른 생물학적인 연령 변화, 이것을 좀 반영해 주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변화들 알고 싶다. without, 뭐 없이. reference라고 하면 뭐 언급 정도요. 그러니까 시간에 지나는 거,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요거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생물학적인 반응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연령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뭘 말하느냐? 이런 사람. 자, 생활 연령으로는 80살인데 자, 태어나서는 80살이 됐지만 아이고 생물학적인 한 60세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노화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우리가 좀 근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측정, 이것은 또 도와줄 겁니다 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 뭘 설명하느냐? 왜 80살 된 사람이 had so many more useful qualities 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젊은 그런 특징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된 누구보다 또 다른 80세. 근데 이 또 다른 80대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80대 혹은 심지어는 한 90세 정도 되는 이런 사람보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젊은 특징이 많은지 이런 걸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글의 흐름은 이거예요. 보면 생물학적인 노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좀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물학적인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측정할 수 있는 거 딱 한두 가지만 있으면 이런 것도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 뭐가 될까요? 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Fountain of Youth 라고 하면 젊음의 샘을 찾아라 라고 해서 젊음의 원천, 샘을 찾아라. 여기 보면 secrets, 비밀이에요. biological aging이라고 하니까 생물학적인 노화의 비밀. disclose가 뭐예요? disclose. 밝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밝혀지기는커녕 그러니까 뭔지를 알고 싶은데 밝히고 싶다. 생물학적인 변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어서 쓴 글인데 밝혀졌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연령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팁이다. 생활 연령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K계 초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거 팁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노화하는 거에 이유다라고 했는데 천천히 뭐 빨리 이건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in search of는 뭘까요? 뭐뭐를 찾아서. 거울을 찾아서. 거울은 거울인데 뭡니까? 아, 생물학적인 노화를 반영해주는. 거울을 찾아서. 즉, 생물학적인 노화. 이런 걸 좀 알려주는 measurable, measurement.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알려주는, 반영하는 그런 거울을 찾아서. 굉장히 시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생물학적인 노화를 좀 알아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없을까? 아, 우리가 그거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몇 번? 1번이 가장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쭉 전체적인 대의 파악 힘들게 달려왔어요. 연계이긴 하지만 100% 똑같은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20, 21, 22, 23 여기서 좀 오락가락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시간 소요도 좀 굉장히 많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는 6, 9월의 시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시험 배치가 강약. 자, 이제는 좀 가볍게 그러면서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24번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요거 보셨을 텐데 수능 특강 거기 테스트 3인가요? 마지막에 나왔던 도표 달라진 건 뭐냐면요. 요거 진한 거하고 투명하고 요거 순서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보면서도 그러니까 얼핏 뭐냐면 도서관에서였던 활동인데 minor children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 부모 그리고 다른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 쭉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나, 둘,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쭉 활동을 하는데 minor children이라고 하니까 미성년자 부모들은 이런 거 하고 다른 어른들은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안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해설 강의니까 위에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결과는 결과인데 설문조사 어디? 2012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그러면서 compares 비교한다잖아요. A and B네요. A와 B를.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의 부모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부모라고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어른들의 the percentage를 대신하고 있는 비율.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관련 정도인데요. 6개의 도서관 활동의 어떤 관련성 이런 거 있어서 미성년의 부모, 그 다음에 다른 어른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비교해 봅시다 라고 해서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The percentage of parents. parents니까 여기 진하게 되어 있는 이거잖아요. 부모의 퍼센티지가 높더라. 뭐보다? 다른 어른들의 퍼센티지보다 in all activity types 전부 다에서 전부 다에서 부모님의 활동 비율 높았습니다. 뒷점. 자, 그러면 2번 갈게요. The percentage of parents 부모는 부모인데 browse 뭐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선반을 둘러보는 부모의 퍼센트자 browse shows 81%잖아요. The same as 똑같더라 라고 해서 부모는 부모인데 borrowed print books를 borrow 한다. 바로 밑에 있잖아. 81, 81 The same as 똑같더라. 맞죠? 3번 가겠습니다. The percentage gap이다. 차이잖아요. 퍼센트 차이. Between A and B다 라고 해서 부모 그 다음에 다른 어른들의 차이는 largest 빨리 가세요. 제일 큰 차이 어디 있어요? 여기네요. 제일 크죠. 딱 시각적으로. 그래서 봤더니 activity of attending classes or event for children 이라고 하니까 attend classes or events for children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딱 봐도 요거잖아요. 4%. 나머지는 그거보다 많으니까. 자, 그러면 borrowed e-books 갈 텐데 using computers or the internet.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는 거 이거는 13% 차이가 나고 이거는 4%인데 이런 정답은 3번에서 금방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을 때 딱 한가운데서 그쵸? 그래서 앞에서도 가운데, 뒤에서도 가운데. 그렇지만 어렵지 않았으니까 4, 5번 잠깐만 봐볼게요. 자, 다른 어른들의 퍼센트다라고 했는데 browse라고 하니까 훑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훑어봅니다라고 하니까 browse shows. 다른 어른들이니까 이거예요. 70%. 이것은 as인데 twice 붙잖아요. 뭐뭐보다 2배 높더라. 누구요? 다른 어른은 다른 어른인데 borrowed, DVD, CD, 비디오 테이프, borrowed 여기 있잖아요. parents 말고 other adults 35%잖아요. 봤더니 2배잖아요. as 배수가 있으면 뭐뭐보다 2배 높은 이거보다 2배 맞죠? 4번 맞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누구냐? 부모의 퍼센트인데요. 퍼센티지인데 borrowed ebooks다라고 하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부모님은 9%잖아요. 그러니까 less than 10%보다 낮습니다. 맞죠? 하지만 요 부모의 비율은 higher, 높더라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행동을 하는 다른 어른들, 즉 5%보다는 높더라라고 하니까 요거는 평이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 딱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고 도전했었던 난이도의 문장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셨으면 자, 그래도 주제, 제목 이런 거 찾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그리고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3번에서 답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4, 5번은 좀 빨리 지나가면서도 시간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페이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프로토지니스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누군가, 이거는요. 지칭 추론에서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인터넷 수능 독해 연습 1에 있어서 두 사람이 대상이 나와서요. 희가 누굴까 뭔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 독해의 순서 좀 달라지는 거 알죠? 뭐 선택지 먼저 보고 고대 그리스 화가였나? 로즈에서 지냈나? 그 다음에 이알리소스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빨리 찾아보시면 돼요. 이걸 그린데 7년이나 적진과 먼 곳에서 요거 뭐 그렸다 뭐 그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세 이 그림 대충 포인트 나오죠. 그럼 일단 뭐부터? 그리스 화가 맞나? 가볼게요. known for 뭐 그의 헌신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림 하나하나에 대한 헌신으로 알려진 프로토지니스는요 누구다? 고대의 그리스 화가였고 펠리즈의 라이벌이었다라고 하니까 1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났지만 살았습니다. 대부분을 어디? 로즈에서 살았습니다. 하니까 2번도 여기 있네요. 자, little else라고 하니까 다른 건 거의 알려진 거 없지만 그림에 관한 account, 여기선 stories요.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이 알리소스, 그 다음에 뭐 세이터 정도 볼까요? 자, 이 작품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spent, 썼습니다. 거의 7년을 ing. spend 시간 돈 다음에 ing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해서요. 야, 이거 그리는데 거의 7년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디예요? 3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라고 했더니 로즈에 있는 어떤 마을의 뭐 지역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니까 7년이면 엄청난 대작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remaining in Rose라고 하니까 자 앞에서 무슨 작품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 알리소스 작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게 거의 200년 동안 남아 있었다고. 어디? 로즈에 남아 있다가 그 후에 20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로마로 옮겨졌네요. There. 거기에서 나중에 it was destroyed by fire. 불에 파괴가 되는 안타까운. 근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선택지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선택지에서는 세이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는 이 작품
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during 언제 동안에라고 해서 어느 시기에 작품 활동을 했는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4번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적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이터를 그렸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요, 뭐 드미트리우스의 공격, 로즈를 공격했는데 요 사이에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흥미롭게도 정원은 정원인데 오랜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지만 수식한다. 가볍게 지나가도 되겠죠? 정원은 정원인데 자, 그가 세이터를 그렸던 그 정원은 was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 있었을까요? 봤더니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적의 캠프의 가운데 있는, 적 캠프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in the middle of가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갈까요? 4번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have been about 70 years of age다 라고 해서요. 한 70세 정도 됐을 거다 라고 일컬어지는 언제가 70세였냐 라고 했더니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는 한 70세 정도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5번에 나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 필요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의 파악에서 시간 소요가 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 먼저 보니까 요 순서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쭉 가다가 4번쯤에 있었으니까 그건 아까 확인했던 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약속한 강의. 해설 강의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요. 제가 특별히 강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 간접 연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었지만 6, 9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2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훈련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생물학적인 연령이냐 생활 연령이냐 이것은 분명히 최근에 또 개념을 정리를 해줬던 그런 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생소한가? 나 이거 공부했었던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또 와닿는 간접 연계.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간접 연계 이걸 내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EBS 교재에서 나왔던 그 지문만 가지고도 충분했었고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지문의 강도, 난이도보다 더 높거나 힘들었던 그런 지문은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발판을 잘 다져갈 수 있었던 독해의 첫 파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있어서는요. 쭉 이어가는데 이제 어법, 어휘, 그리고 빈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문이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집중하셔서 2016 대수능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 공략했었던 게 옳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